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1위 글로벌 탑4 협동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죠. 두산 로보틱스를 분석합니다. 자, 해당 종목은 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2027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한때는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 적자로 순환이 되면서 여전히 상장 후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 이런 현황과 논란,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순 협동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AI 기반의 지능형 솔루션 기업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4분기에 드디어 솔루션 매출에서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발견이 됐다 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오늘 자세한 내용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포트폴리오를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면서 과거에는 9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종목들을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계속 추가를 해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1월 3일 9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그런 종목으로 톡톡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클로봇이라든가 우리 한중엔시엔스, 심택 같은 경우도 1승 이렇게 280%, 104%, 91%, 한중엔시엔스도 100% 이상, 에코프로도 10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덜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 추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영상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게 진짠지 가짠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이 나와 있어요. 해당 댓글 클릭하시면 이 표들 확인이 가능하시고 옆에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고요.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해당 포트폴리오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들 다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로서도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추가한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손절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종목들, 신규 종목들을 안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답답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없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우세한 하락 우위의 시장에 있다라는 것들, 더군다나 이제 달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렇게 신규 종목을 추가를 하는 것에서 저로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종목들을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부방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제가 가치평가를 공부방에서 단기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면서 가치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신청을 하시면 댓글이라든가 우리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공부방에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영상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들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이 전략들이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해당 전략들 공부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이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솔루션 산업. 드디어 이 솔루션 산업에서 매출이 좀 확인이 됐었다. 과거에는 말이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판매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 공장 같은 것에서도 우리 뉴스 보시면은 공장 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 로봇의 움직임들, 이거는 이제 로봇 암이라고 해가지고 로봇들이 여러 개 협동하면서 같이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정들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제어하는 건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이죠.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 솔루션에서 AI 솔루션이 자동적으로 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센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하드웨어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사람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특히 파이랩, 사람 같은 그런 사고력을 키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산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로봇, 더군다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파이랩 협동 로봇, 인공지능 협동 로봇, 이런 것들에 특히 협동 로봇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거대한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상장 이후에 상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조달이 되죠. 자금 조달 형식은 두산 로보틱스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 게 이 주식 발행한 것들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한 만큼 자금이 조달이 되는 거겠죠. 자금이 조달이 되게 되면 4천억 원가량이 자금으로 조달이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IPO, 그러니까 AI 기업을 M&A 하는 것들로 자금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첫 번째 진행을 했던 게 원엑시아라는 기업입니다.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했던 이유가, 일단 이 기업이 북미 쪽 업체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두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드웨어,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쪽으로 판매하려고 해도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엑시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시킨 다음에 북미 쪽에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거점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원엑시아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진행을 하면서 인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게 3분기에 인수가 마무리되어 있었죠. 근데 3분기 7, 8, 9월 11월, 12월, 지금 11월 말에 위치가 있는데 3분기에 M&A가 마무리되면서 9월 달에 일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원엑시아 매출로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 내용들이 드디어 솔루션서 매출이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들이고, 이 원엑시아를 통해서 지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기사를 살펴볼게요. 최근 지분을 인수한 미국 첨단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와 시너지 본격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장기적으로 솔루션 사업 비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3분기 예산은 자동화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 약 18억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굉장히 소량의 금액인데 회사 전체 매출의 약 8.8% 정도 수준이다. 지금까지 협동 로봇 부분에서만 매출을 거뒀지만 드디어 솔루션 산업에서도 매출을 기록하게 됐다. 협동 분야에서 솔루션이랑 협동기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고객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를 뜻하게 된다. 로봇팔 형태의 기기라면 솔루션은 좀 더 부피나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상장하기 전에 출범 이후에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5년간 누적 적자만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 2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에 4분기에도 153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 자, 경기 침체라든가 관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집행이 투자가 연기된 데에 이어서 제조 경기 둔화가 이어진 탓이다. 그런데 핵심은 이제 미국 로봇 업체인 원엑시아 인수가 3분기 솔루션 산업의 매출이 증가됐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폭이라도 증가됐고, 앞으로 이게 증가되면은 A 협동 로봇 기업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 원엑시아 주식 인수와 유상자의 참여를 결의한 바 있는 이후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4분기, 여기서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유상증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솔루션 사업에 대한 확대, 매출은 확대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내년 1분기부터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이 원엑시아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적자를 상쇄시킬 만한 그 정도의 매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적인 부분들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대 주주인 두산의 4분기 최대 실적 달성, 이 내용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3분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인공지능 가속기용 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패키지형 소재,
그런 것들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두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이랩을 강화시키고 두산이 가지고 있는 게 두산 밥캣이잖아요. 두산 밥캣과의 시너지에 대한 자금 집행도 두산이 실적이 잘 나와야 빨라지는 거고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외부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부담감이 훨씬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벌면 그만큼 잘 버는 소득만큼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아야 대출 금액이 커지겠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 또한 용이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4분기부터 진행될 솔루션 사업의 확대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예전의 기사인데 2023년도 9월 기사예요. 당시에는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됐을 때 당시인데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적정 가격이 29,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가는 그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9,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했는데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9만원대 8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95,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4조 5천억 원 가량 1조 9천억 원짜리가 지금 4조 5천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는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았던 상태였기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AI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옛날 기사이기도 한데 해당 기사들을 보면 2023년도 9월달 당시의 기사입니다. 적자는 선제 투자 때문이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자신이 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아마 두산 밥캣이랑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산 밥캣과 상장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흑자 전환 시기를 조금 더 미루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채를 제외한 자본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빨리 AI에 대한 M&A가 좀 진행이 되어야 자금이 좀 줄어들기 전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좀 빨라질 건데 매출액이 성장은 하겠지만 영업이익 적자는 지속할 것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기사를 보면은 10년 뒤에 8경에 대한 8경 엄청난 수준이죠. 8경 시장 열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2023년도 3조 원 수준에서 2032년도는 94조 원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63%는 기록을 하면서 2027년도에는 2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의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컨센서스 전망치 대비해서도 조금 더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기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해당 수혜를 받기까지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자는 축소가 지속적으로 될 거지만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익률 자체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 여기에 따라 여기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해당 기업은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이 되는 그런 기업인 만큼 실질적인 부분들이 흑자 시점이 언제가 와지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 공부방에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도 8배에서 12배 정도 자산 대비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10배 이상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 하방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00원 부근에서 한 12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면 한 6만원 원도 수준 6만원 원도 수준이면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이 부분에서 위치가 주가 하방을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가격대라는 거죠. 과거에서도 이 6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을 했었던 그 이력이 자본 대비해서 상장 주식에 대한 12배 정도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가지고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차후에 실적이 흑자가 나면서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쯤에는 이렇게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있는 만큼 흑자전환 시점. 컨센서스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지만 450억에서 400억, 50억씩 매년 50억씩 적자를 축소시킨다라는 것들을 전망을 해보면 2030년도쯤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망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흑자를 좀 빨리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 M&A도 하루빨리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 6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우리 공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가치평가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공부방 입장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채널 관심종 포트폴리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공부방에서도 단기 종목들 안내를 드리면서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단기 종목들도 좋은 결과들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공부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신청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